긴급 구조 요청. 여기는 대마도 근해 조업선입니다. 현재 위치 대마도 북서쪽 바다입니다. 긴급합니다. 지금 중국 어선들이 저희 배를 들이받고 있습니다. 즉시 구조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때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쿠로다 관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교 마찰이 우려되므로 어민 여러분께서는 일단 바로 철수해 주십시오. 저는 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의 순간 나라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숨이 탁 막혔습니다. 사실상 우리 어민쯤은 죽어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조타실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새 파이프를 들고 우리 배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배신감과 함께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서치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우리 쪽을 향했습니다. 태극기를 단 3,000톤급 함정이 파도를 가르며 돌진해 왔습니다. 확성기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여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30공함입니다. 불법 조업 선박은 즉시 배를 멈추십시오. 불응시 강제 진압하겠습니다. 일본이 도망친 바다를 대한민국 해경 경비 함정이 20분 만에 지켜낸 그날 밤. 대마도 어민들이 조국을 버리고 태극기를 선택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대마도도 우리 땅 라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미사키입니다. 2025년 11월 말 대마도 이즈하라 항구 새벽 4시였어요. 저는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목에는 방수 태블릿을 걸고 있었습니다. 제 직업은 해양안전 데이터 분석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를 조사하는 사람이죠. 서류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이 일본 어선을 공격하면 저는 그 기록을 모아요. 레이더 화면, 무전 내용, 사진 같은 거요. 그걸로 보고서를 씁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보고서는 계속 썼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문 닫은 가게들, 빈 민박, 사람 없는 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섬을 떠났어요. 미사키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야지마 선장이었어요. 61살. 이 바다에서 평생 일하신 분이죠. 여기 와봐야 소용없어요. 우린 매일 신고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선장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봐야죠. 제가 말했어요. 옆에 있던 젊은 청년이 피식 웃었습니다. 오오타예요. 28살 기관장이죠. 그럼 미사키 씨는 사진이나 찍고요. 우리는 그냥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웃으면서 한 말인데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봤습니다. 평소처럼 증거 수집이라는 폴더를 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저도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냥 사무실에서 자료만 보는 게 아니라요. 폴더 이름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동행.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함께 가는 겁니다. 출항할게요. 미야지마 선장이 배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서류에 사인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미야지마 선장이 말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배가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니 항구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바다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조용한 바다가 곧 지옥이 될 거라는 걸요. 마지막에 남는 손이다. 배가 출항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 이어폰에서 삐 소리가 났어요. 도쿄 해상보안청 상황실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정치라인 민감. 언론보다 먼저 기록. 불필요한 충돌 회피.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문제 만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저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머릿속에 며칠 전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국가 안전과 국민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멋있게 들렸어요. 근데 여기 대마도 부두에서는 그 말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미야지마 선장이 다가왔어요. 미사키 씨, 뭐 걱정돼요?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장님이 제 어깨를 톡 쳤어요. 데이터만 보던 사람이 배 타니까 무섭죠? 조금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사람은 거짓말하죠. 아까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바다에서는 위험하면 위험한 거예요.
파도가 높으면 높은 거고 배가 부딪히면 부딪히는 겁니다. 거짓말이 없죠. 근데 사람들은 달라요. 특히 도쿄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전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보호한다고 하면서 정작 위험할 때는 안 와요. 저는 배난간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국가는 깃발이 아니다. 위기에서 끝까지 남는 손이다. 무슨 뜻일까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선실벽에 붙어있는 비상 연락망을 봤어요. 해상보안청 번호, 구조센터 번호, 그리고 맨 아래 작게 적힌 한일 협력 창구 번호. 최근에 회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한국하고 일본이 바다에서 더 협력하기로 했다고요. 근데 현장에서는 달랐습니다. 뭔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외교 마찰 조심해라. 사람 목숨보다 외교가 먼저였어요. 저는 연락망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어요. 미사키 씨, 이제 진짜 출항합니다. 오오타가 말했어요. 네. 저는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오늘 기록할 내용을 정리했어요. 원래는 사고 원인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꿨습니다. 누가 결정했는가? 누가 움직였는가? 누가 안 움직였는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았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바다는 깜깜했습니다. 멀리 수평선에서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위험한 일이 생기면 누가 올까요? 정말 올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오늘 그 답을 직접 보게 될 거라는 걸요. 사라지는 신호. 새벽 5시, 6척의 어선이 줄지어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배가 맨 앞이었어요. 미야지마 선장이 무전기를 켰습니다. 하쿠류마루 출발합니다. 류쿠마루 따라갑니다. 텔류마루 출발. 다른 배들도 하나씩 응답했어요. 5척이 뒤따라왔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열었어요.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GPS 좌표 기록. 둘째, 레이더 화면 캡처. 셋째, 무전 내용 녹음. 만약 사고가 나면 이게 다 증거가 돼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준비가 벌써 오래전부터 필요했어요. 2018년부터 중국 불법 어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그물만 끌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가까이 왔죠. 작은 배로 다가와서 그물을 끊고 배를 받고 나중엔 숫자로 둘러싸서 못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신고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순시선이 와도 경고방송만 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정선하십시오. 불법 조업은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 말만 반복하다가 그냥 갔죠. 어민들은 그걸 비공식 규칙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물러나면 끝. 우리가 버티면 본청이 걱정한다. 그러는 사이에 섬은 비어갔습니다. 가게는 문 닫고 배는 팔리고 젊은 사람들은 떠났어요. 미야지마 선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라지면 이 바다도 사라져요. 오오타가 엔진실에서 올라왔어요. 온도 정상. 출력 좋습니다. 좋아. 선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선실 구석에 붙어있는 비상신호탄 사용법을 봤어요.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위급시 하늘을 향해 발사. 제 손이 떨렸어요. 데이터 분석관인 제가 왜 이런 걸 보고 있을까요? 혹시 오늘 정말 이걸 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삑. 태블릿에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도쿄 상황실이었어요. 대중국 관계 주의. 확인 후 대응.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말이에요. 캡처했어요. 증거 폴더에 넣었습니다. 시간까지 찍어서요. 왜냐고요? 나중에 뭔가 잘못되면 우리가 경고했다고 할 테니까요. 그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바다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미야지마 선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조업구역까지 30분. 알겠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켰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한 화면이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오타도 느꼈나 봐요. 오늘 이상하게 조용한데요? 그러게. 선장님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시간이면 이미 중국 어선 서너 척은 보여야 정상인데 하나도 안 보였어요. 태블릿에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오전 5시 30분. 조업구역 도착 예정.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점 하나가 찍혔어요. 레이더 화면에 점 하나. 저는 눈을 비볐어요. 오류인가 싶었습니다. 30초 뒤 점이 2개가 됐어요. 1분 뒤 5개. 선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레이더 좀 보세요. 미야지마 선장이 다가왔어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점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10개, 20개, 30개. 이게 뭐야? 오오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았어요. 하쿠류마루에서 전 선박에게.
북쪽에서 다수 선박 접근 중. 속도 빠릅니다. 류쿠마루 확인. 텔류마루, 우리도 레이더에 잡혔어요. 다른 배들도 봤나 봐요. 미야지마 선장이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북쪽 수평선을 봤어요. 보인다. 제게도 보였습니다. 검은 선체들, 붉은 깃발, 반짝이는 철판. 한 척, 두 척이 아니었어요. 수십 척이었습니다. 저게 다 중국 배예요? 오오타가 물었어요. 그래. 선장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배들이 부채꼴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감싸는 모양이었습니다. 남쪽만 열려 있었어요. 도망가는 길 하나만 남겨둔 거죠. 선장님, 이거 알아. 계획적이야. 저는 태블릿에 시간을 찍었어요. 오전 6시 10분.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금을 포기합니다. 전 선박 남쪽으로 후퇴. 미야지마 선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다른 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끊고 방향을 틀었죠. 그때였습니다.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배가 흔들렸어요. 뭐야? 대형 저인망 선박이 옆을 스쳤습니다. 우리 부표를 베어냈어요. 조타실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미친놈들! 오오타가 소리쳤어요. 무전기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류쿠마루! 접근한다. 접근! 텔류마루! 충돌! 충돌했어요. 저는 타임라인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6시 12분 첫 충돌, 6시 13분 부표 절단, 6시 14분 다수선박. 근접.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긴급 연락 넣어야 돼요. 네. 선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위성 전화를 꺼냈어요. 해상보안청 긴급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뚜뚜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해상보안청입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마도 북서쪽 10km 해역입니다. 중국 불법 선단 포위. 충돌 발생했어요. 승선 시도 우려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좌표 확인 중입니다. 현재 상황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선박수 50척 이상. 계속 늘고 있어요. 부표 절단, 조타실 유리 파손. 지금 당장 와야 돼요. 담당자 연결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딸깍. 보류음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밖에서는 배들이 계속 다가왔어요. 미야지마 선장이 키를 잡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오타는 엔진실로 뛰어내려갔어요. 미사키 씨, 밧줄. 선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창밖을 보니 밧줄이 날아왔어요. 우리 배를 걸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딸깍. 담당자입니다. 지금 출동 준비 중입니다. 언제 오는데요? 도착 예상 시간 50분입니다. 50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버릴 것인가? 50분. 전화기에서 나온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미야지마 선장이 물었어요. 뭐래? 50분 뒤에 온대요. 50분. 선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오오타는 달랐습니다. 50분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분. 바다에서는 영원 같은 시간이에요. 엔진이 한 번만 멈춰도 끝이에요. 문이 한 번만 열려도 끝이고요. 쾅!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부딪혔어요.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았어요. 밖을 봤어요. 중국 선박들이 의도적으로 옆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무전기에서 다른 배 목소리가 들렸어요. 텔류마루, 프로펠러에 그물 걸렸어요. 류쿠마루도 마찬가지. 속도 안 나와요. 저는 타임라인에 계속 시간을 찍었습니다. 6시 22분 해상보안청. 연락 도착 예상 50분 6시 24분 추가 충돌 그물 피해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50분을 버틸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해상보안청이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50분 동안 우리가 살아있을까요? 오오타가 선실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그고 의자를 끌어다 막았어요. 문제는 그들이 아니에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릴 두고 갈 결정이에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야지마 선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일은 없어. 국가가 그렇게 하지 않아. 정말요? 오오타가 물었습니다. 선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저는 늘 국가가 움직인다는 전제로 일했어요. 보고서 쓰고 증거 모으고 그러면 언젠가 바뀔 거라고 믿었죠. 근데 그 믿음이 무너지면요. 제 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쾅! 쾅! 밖에서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우리 배 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밧줄이다. 오오타가 소리쳤습니다.
창밖을 보니 밧줄이 3개나 걸려 있었어요. 그들이 당기고 있었습니다. 미야지마 선장이 키를 급하게 틀었어요.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꼭 잡았어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후쿠오카 구조조정센터. 거기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국제조난 중계도 가능하고요. 한국한테도 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한국한테 도움을 청한다. 그건 일본이 못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 아까 받은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대중국 관계 주의. 확인 후 대응.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람 목숨이 먼저일까요? 외교가 먼저일까요? 미사키 씨, 선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수평선에 흰색이 보였습니다. 배였어요. 작은 배. 순시선이다. 오오타가 외쳤습니다. 벌써 왔어요? 아직 50분 안 됐는데?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어요. 흰색 선체. 일본 해상보안청 마크. 맞아요. 우리 배예요. 소리쳤습니다. 미야지마 선장이 무전기를 잡았어요. 하쿠류마루에서 해상보안청. 감사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순시선은 천천히 왔습니다. 너무 천천히. 순시선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됐어요. 구조가 왔잖아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순시선이 작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중국 배들 중에는 대형 저인망 선박도 있었어요. 순시선보다 2배는 컸죠. 저게 우릴 지킬 수 있을까? 오오타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시선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렸어요. 전 선박에 통보합니다. 즉시 정선하십시오. 불법 조업은 중단하십시오. 일본어였습니다. 이어서 중국어로도 방송이 나왔어요. 하지만 중국 배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시선 쪽으로 다가갔어요. 반원을 그리면서요. 저거 뭐 하는 거야? 미야지마 선장이 말했습니다. 순시선을 둘러싸는 거였어요. 우리를 둘러쌌던 것처럼요. 하쿠류마루, 대기하십시오. 본청과 교신 중입니다. 순시선에서 무전이 왔어요. 대기요? 지금 당장 도와줘야죠. 오오타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그 10분 동안 중국 배들은 계속 움직였어요. 우리를 더 좁게 조였습니다. 밧줄이 또 날아왔어요. 이번엔 4개나 걸렸습니다. 딸깍.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쿠류마루 들리십니까? 순시선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네, 들려요. 미야지마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현재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강제 조치는 외교 마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어민 여러분은 남쪽으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요? 지금 포위당했는데 어떻게 철수해요? 선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순시선이 움직였습니다. 키를 틀었어요. 남쪽으로요. 저거 가는 거야? 오오타가 물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순시선이 정말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어요. 우린 어떡하라고요? 우리 목숨은요? 죄송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무전이 끊겼습니다. 순시선의 흰 선체가 점점 멀어졌어요. 조타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야지마 선장이 키를 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오오타는 벽에 기댔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저는 태블릿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간을 찍었습니다. 7시 24분 순시선. 철수 결정. 7시 26분 순시선 이탈 폴더 이름을 바꿨어요. 사고 기록에서 버림의 기록으로요. 중국 배들의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떠난 걸 확인했으니까요. 이제는 조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배들이 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더 세게 부딪혔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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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줄이 10개도 넘게 걸렸습니다. 무전기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텔류마루! 문 열렸어! 들어온다! 료쿠마루도! 도와줘! 저는 태블릿을 방수팩에 넣었어요. 가슴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이 기록이 산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야지마 선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국가가 올 거라고 믿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오타가 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자를 더 쌓았어요. 이제 어떡하죠?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밖에서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바다의 다른 전화, 부산의 목소리. 쿵, 쿵, 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무전기에서는 비명만 들렸어요. 다른 배들도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공포에 떨어야 하는데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국제조난 중계.
후쿠오카 구조조정센터를 통해서 주변 나라한테 SOS를 보낼 수 있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위성 전화를 꺼내서 번호를 눌렀어요. 뚜뚜 후쿠오카 구조조정센터입니다. 국제조난 중계 신청합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침착했어요. 위치와 상황 말씀하세요. 대마도 북서쪽 10km. 어선 6척 포위. 일본 순시선 철수했습니다. 승선 위협 있어요. 확인했습니다. 중계 발령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3분, 5분.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국제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해상구조조정센터 협력 담당 박지원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중계받았습니다. 지금 상황 어떠세요? 배 6척이 포위됐어요. 중국 불법 선단이 50척 넘어요. 일본 순시선은 떠났고요.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중입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사키 씨,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으세요? 네. 밖에서 쾅 소리가 났습니다. 문 부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숨 크게 쉬세요. 박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이상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숨을 쉬었어요. 우리 한국해양경찰청 근처에 순찰선이 있어요. 공식 요청 들어오면 바로 출동 가능합니다. 공식 요청이요? 네. 일본 측에서 협조 요청을 해주셔야 해요. 그게 얼마나 걸려요? 최대한 빨리 처리할게요. 지금 라인 열고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어요. 진짜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미사키 씨. 네. 지금은 기록보다 목숨이에요. 무조건 살아계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목이 메었어요. 감사합니다. 통화 끊지 마세요. 계속 연결해 둘게요. 박지원 씨는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저는 미야지마 선장을 봤습니다. 선장님, 한국에서 올 수도 있대요. 한국? 네. 공식 요청만 들어가면 바로 온대요. 오오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응. 쾅. 이번엔 더 세게 문을 쳤어요. 오오타가 의자를 더 밀었습니다. 전화기에서 박지원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사키 씨, 들려요? 네. 일본 측 확인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는 시계를 봤어요. 7시 38분 순시선이 떠난 지 12분. 12분이 1년 같았습니다. 무전기에서 또 비명이 들렸어요. 하쿠류마루, 텔류마루 승선당했어요. 뭐라고? 미야지마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놈들이 배에 올라왔어요. 또아. 무전이 끊겼습니다. 잡음만 남았어요. 오오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우리도 곧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꼭 잡았습니다. 박지원 씨. 네, 미사키 씨.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 목소리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쿵, 쿵, 쾅. 문이 흔들렸어요. 남기는 기술. 문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오오타가 온몸으로 문을 밀었어요.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못 버텨요. 청년이 소리쳤어요. 미야지마 선장이 달려왔습니다. 함께 문을 막았죠. 저는 태블릿 카메라를 켰어요. 창문 너머로 찍었습니다. 밧줄, 배들, 붉은 깃발. 전부 다요. 미사키 씨, 지금 뭐 해요? 증거요. 남겨야 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누군가 증거가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7시 41분 조타실. 유리파손 7시 44분 두 번째 충돌 7시 46분 밧줄. 7개 추가. 타임라인을 계속 적었습니다. 배 선체 번호도 찍었어요. 붉은 깃발 클로즈업도 찍었고요. 쾅! 또 충돌했습니다. 이번엔 프로펠러 쪽이었어요. 엔진 소리가 이상해졌습니다. 저인망 줄이 걸렸어요. 오오타가 소리쳤어요. 엔진 꺼. 아니요, 아직이요. 근데 출력이 떨어져요. 청년이 기관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무전기가 울렸어요. 하쿠류마루, 류쿠마루입니다. 류쿠마루, 들려요. 우리 엔진 멈췄어요. 표류 중입니다. 뭐? 미야지마 선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배들, 우리 주변으로 모여주세요. 서로 붙어 있어야 해요. 알겠어요. 선장님이 키를 틀었습니다. 6척의 배가 천천히 모였어요. 서로를 둘러싸는 형태로요. 작은 선단을 만든 거예요. 이러면 조금은 버틸 수 있어요. 선장님이 말했습니다. 표류한 료쿠마루를 가운데 넣었어요. 다른 배들이 주변을 막았죠. 저는 그 모습도 찍었습니다. 전화기에서 박지원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사키 씨, 아직 거기 있어요? 네. 일본 측 공식 협조 요청 확인됐어요. 정말요? 네. 지금 한국해양경찰청 출동 승인 떨어졌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약 25분이요. 25분.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까 50분보다는 짧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버틸게요. 꼭 버텨주세요. 저는 미야지마 선장을 봤어요. 선장님, 25분이래요. 25분. 선장님이 시계를 봤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우린 버틸 수 있어.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쾅, 쾅. 밖에서 쇠파이프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오타가 기관실에서 올라왔어요. 냉각수 압력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어? 10분, 15분. 충분해. 제가 말했습니다. 충분하다고요? 응. 25분 버티면 돼. 할 수 있어. 오오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텐류마루, 승선자 밀어냈어요. 어떻게요? 소화기로 쐈어요. 잘했어요. 미야지마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다고요. 저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7시 52분 엔진 출력 저하 7시 55분 7시 50분 6척 협력 대형 형성 7시 58분 한국 측 출동 확정손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중국 배들이 계속 다가왔어요. 근데 우리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6척이 함께였죠. 그리고 25분만 버티면 돼요. 누군가 오고 있으니까요. 쾅! 또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덜 무서웠어요. 왜냐면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살 수 있다는 걸요. 서치라이트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희망이 먼저 온다. 오전 8시 2분. 태블릿에 박지원 씨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읽었습니다. 일본 측 조난 중계, 정식 요청 확인. 한국 해경근의 함정 출동 승인 완료. 도착 예상 약 25분.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승인 완료. 그 4글자가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박지원 씨가 추가로 보냈어요. 이번 출동은 한국해양경찰청 김용진 청장님께 보고됐고 인명 위험이 명확해서 즉시 승인됐어요. 대통령실에도 상황 요약 들어갔고요. 대통령까지요?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선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해경 출동 확정됐대요. 25분 후 도착이요. 25분. 미야지마 선장이 시계를 봤어요. 버틸 수 있어. 우린 버틸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25분을 버텨야 한다는 거. 그리고 중국 배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쾅, 쾅, 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밧줄이 10개도 넘게 걸렸어요. 그들이 힘껏 당겼습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선장님, 오오타가 소리쳤습니다. 알아. 버텨. 미야지마 선장이 키를 반대로 틀었어요. 쾅. 대형 선박이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조타실 창문이 완전히 깨졌어요. 유리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으악. 오오타가 팔로 얼굴을 가렸어요. 저도 몸을 숙였습니다. 밖에서 쇠파이프가 날아왔어요. 조타실 안으로요. 문 지켜. 선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오오타가 문으로 달려갔어요.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밖에서 밧줄이 또 날아왔어요. 이번엔 문손잡이에 걸렸습니다. 그들이 당겼어요. 문손잡이가 삐걱거렸습니다. 못 버텨요. 청년이 외쳤어요. 저는 응급키트를 열었습니다. 붕대를 꺼냈어요. 미야지마 선장 팔에서 피가 났습니다. 금속 파편에 베인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붕대를 감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타임라인에 적었어요. 8시 5분 부상자 1명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하쿠류마루. 류쿠마루 엔진 완전히 멈췄어요. 텔류마루도요. 프로펠러 망가졌어요. 다른 배들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25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기에서 박지원 씨가 말했어요. 미사키 씨, 함정이 전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요.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쾅, 쾅. 중국 배가 선체에 직접 충돌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 들이받았어요. 의도적이었습니다. 우릴 침몰시키려는 거예요. 이 미친놈들. 미야지마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오오타가 기관실로 뛰어내려갔어요. 냉각수 압력 제로예요. 엔진 꺼야 해요. 꺼. 그럼 우린 상관없어. 엔진 터지는 것보다 나아. 선장님이 결정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췄어요. 배가 완전히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중국 배들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이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8시 12분 아직 13분 남았어요. 13분.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쾅. 또 충돌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요. 배가 크게 기울었어요. 저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태블릿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어요. 안 돼! 기어서 잡았습니다. 이 기록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이 문손잡이를 뽑아내고 있었어요. 오오타가 온몸으로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선장님, 알아! 미야지마 선장이 달려왔어요. 둘이 함께 문을 밀었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함께 밀었죠. 하지만 문은 계속 열렸습니다. 조금씩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외교 마찰이란 말이 물리적인 무기가 된다.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손이 보였어요. 쇠파이프를 든 손이요. 밀어! 더 밀어! 미야지마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셋이서 온 힘을 다해 밀었어요. 문이 조금 닫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열렸어요. 밖에서 2명이 밀고 있었습니다. 못 버텨요. 오오타가 외쳤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뭔가 없을까요? 소화기가 보였습니다. 잡았어요. 무거웠어요. 문틈으로 노즐을 넣었습니다. 삐켜요. 분사했어요. 쉬익! 하얀 가루가 뿜어져 나갔습니다. 밖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으악! 손이 사라졌습니다. 오오타가 재빨리 문을 닫았어요. 됐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올 게 뻔했으니까요. 무전기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렸어요. 텔류마루, 승선당했어요. 3명이나. 뭐? 도와줘. 무전이 끊겼습니다. 잡음만 흘렀어요. 미야지마 선장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텔류마루 응답해. 대답이 없었어요. 류쿠마루, 들려요? 네, 들려요. 류쿠마루는 응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도 곧 당할 것 같아요. 버텨요. 조금만 더. 네. 무전이 끊어졌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8분, 아직 7분 남았어요. 7분이 7시간 같았습니다. 위성 전화로 후쿠오카 구조센터에 연락했어요. 지금 상황 아세요? 텔류마루 승선당했어요. 확인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요. 사람들이 죽어가요. 소리쳤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요? 아까 순시선은 왜 도망갔어요? 그건 외교적 문제가. 외교요? 사람 목숨보다 외교가 중요해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충돌 회피, 외교 마찰 우려. 그 말들이 지금 여기서는 무기가 됐어요. 우리를 죽이는 무기요. 쾅!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배 밑바닥 쪽이었어요. 선체에 금 갔어요. 오오타가 소리쳤습니다. 물이세요. 청년이 아래로 뛰어내려갔어요. 미야지마 선장이 저를 봤습니다. 미사키 씨. 네, 미안해요. 왜요? 당신까지 이렇게 됐네요. 선장님 눈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 제 선택으로 여기 왔어요. 후회 안 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오타가 올라왔어요.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막았어요. 근데 오래 못 버텨요. 얼마나? 10분? 그 정도요. 충분해. 저는 시계를 봤어요. 8시 22분 3분 남았습니다. 3분만 더 버티면 돼요. 쿵. 문이 또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선장님, 살아남아야 해요. 꼭요. 그래, 우리 살아남자. 선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무전기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류쿠마루, 문 뚫렸어요. 하쿠류마루 도와줘. 제발. 류쿠마루. 미야지마 선장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잡음만 들렸어요. 그리고 침묵. 류쿠마루도 당한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문이 흔들렸어요. 경첩이 휘었습니다. 오오타가 온몸으로 버텼지만 소용없었어요. 삐걱. 경첩 하나가 빠졌습니다. 안 돼! 청년이 소리쳤어요. 저는 태블릿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기록만큼은 살려야 해. 그 생각뿐이었어요. 쾅! 문이 완전히 부서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수평선이 환해졌습니다. 문이 밀리는 소리. 오전 8시 26분. 하쿠류마루는 완전히 표류했습니다. 엔진은 멈췄고 키는 파도에 떠밀려 헛돌았어요. 중국배 2척이 양옆에서 우릴 조였습니다. 가위처럼요. 삐걱. 배가 신음했어요. 선체가 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조타실 창문 너머로 쇠파이프가 번쩍였어요. 밧줄이 또 날아왔습니다. 배를 끌어당겼죠. 문손잡이가 흔들렸어요. 경첩이 울렸습니다. 쿵. 문 밖에서 규칙적으로 두드렸어요. 마치 카운트다운 같았습니다. 오오타가 의자를 더 쌓았어요. 온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못 버텨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태블릿을 방수팩에 넣었습니다. 단단히 묶었어요. 가슴 안쪽에 끈으로 고정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이 기록이 산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무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텔류마루, 응답해요. 잡음. 류쿠마루, 들려요? 잡음. 하세가와마루.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5척의 배가 조용했습니다. 이제 우리만 남았어요. 멀리 남쪽에서 희미하게 흰색이 보였습니다. 일본 순시선이었어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왔네. 미야지마 선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안 오네.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위성 전화로 후쿠오카 센터에 마지막 연락을 했습니다. 신호가 약했어요. 자꾸 끊겼습니다. 여보세요. 들려요? 여기 하쿠류마루예요. 표류 중이에요. 문 뚫리기 직전이에요. 확인. 대기가 아니라 지금이요. 소리쳤지만 신호가 끊겼어요. 박지원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 몇 분 남았어요? 답장이 없었어요. 배가 흔들렸습니다. 파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중국 배들이 밀고 있었으니까요.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이 문손잡이를 완전히 뽑아냈어요. 쾅!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오오타가 몸으로 막았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저도 달려갔습니다. 함께 밀었죠. 하지만 문은 계속 열렸어요. 조금씩요. 틈 사이로 손이 들어왔습니다. 검게 그을린 손이었어요. 쇠파이프를 쥐고 있었죠. 으악! 오오타가 비명을 질렀어요. 쇠파이프가 청년의 어깨를 쳤습니다. 오오타! 미야지마 선장이 소리쳤어요. 청년이 쓰러졌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요. 문이 더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올 만큼 벌어졌어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의 그림자요. 안 돼! 제가 소화기를 들었어요. 분사했습니다. 쉬익! 하지만 이번엔 소용없었어요. 소화기가 비었거든요. 그림자가 한 발 들어왔습니다. 미야지마 선장이 렌치를 들었어요. 물러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다에서 목숨을 구하는 건 실력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남느냐야. 아버지가 어릴 때 해준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남았어요. 일본은 떠났고 다른 배들은 침묵했고 우리만 남았는데 우리도 곧 끝이에요. 그림자가 2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미야지마 선장이 렌치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수평선 너머에서 희미한 빛이 솟았습니다. 서치라이트였어요. 내일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빛이 보였어요. 희미했습니다. 아직 멀었죠. 그게 한국 함정인지 다른 배인지 아니면 그냥 태양 반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미야지마 선장이 렌치를 휘둘렀어요. 쾅! 파이프와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선장님 손에서 렌치가 튕겨나갔습니다. 으윽! 선장님이 신음했어요. 남자가 파이프를 들어올렸습니다. 저는 오오타와 등을 맞댔어요. 청년은 어깨를 다쳤지만 일어났습니다. 선장님 뒤로! 제가 소리쳤어요. 셋이서 구석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어요. 나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 처음엔 업무였어요. 데이터를 정리하면 언젠가 바뀔 거라고 믿었죠. 보고서를 쓰면 정책이 바뀌고 순시선이 늘고 불법 선단이 줄어들 거라고요.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쿄에서 보던 그 문장들, 외교 마찰, 신중 대응, 확인 후 조치, 그게 바다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속도가 됐어요. 미야지마 선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너까지 끌어들여서. 피가 흘렀어요. 선장님 팔에서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태블릿을 가슴에서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사전 메모를 열었어요. 만약 이 파일이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면 어느 기관이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떠났는지, 누가 움직였는지 전부 남아있게 하겠다고 썼습니다. 살아남는다면 2번 다시 책상 위에 안전에 숨지 않겠다고요. 이 기록을 본청에, 국회에, 언론에, 그리고 같은 바다를 쓰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겠다고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장했습니다. 남자가 멈췄어요. 밖을 봤습니다. 빛 때문이었어요. 서치라이트 빛이 더 가까워졌거든요.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전기에서 중국어가 흘렀어요. 뭐라고 하는지 몰랐지만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주저했어요. 쇠파이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났어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조용해졌습니다. 미야지마 선장이 주저앉았어요. 끝난 건가? 모르겠어요. 저도 주저앉았습니다. 오오타가 창밖을 봤어요. 배들이 움직여요. 중국 배들이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이 풀렸어요. 비 때문이었어요. 수평선의 그 비 때문에요. 저게 뭘까요? 오오타가 물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다시 봤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보였어요. 회백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 태극기였어요. 한국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해경이 왔어요. 미야지마 선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는데 나왔어요. 오오타가 울었습니다.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 청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27분 일본 순시선이 떠난 지 63분. 한국 해경이 도착한다고 1시간 정확히 25분. 약속을 지켰어요. 무전기에서 낯선 억양의 일본어가 흘렀습니다. 일본 어선 승무원 여러분, 안전 확보 중입니다. 밖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다. 오전 8시 38분. 무전기 스피커에서 또렷한 일본어가 흘렀어요. 일본 어선 승무원 여러분, 안전 확보 중입니다. 밖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어서 중국어가 나왔습니다. 불법 조업 선박 즉시 정선. 불응시 강제 조치. 마지막으로 영어였어요.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했습니다. 서치라이트 빛이 파도를 가르며 다가왔어요. 거대한 회백색 선체가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3,000톤급 함정이었어요. 확성기에서 다시 경고가 울렸습니다. 중국 선단이 흔들렸어요. 작은 순시선한테는 숫자로 밀어붙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함정은 크기도 컸고 무엇보다 의지가 실려 있었어요.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고속단정들이 함정 옆구리에서 튀어나왔어요. 3척, 4척. 빠른 속도로 선단 측면을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배들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포위망이 무너졌습니다. 저기 봐요. 오오타가 소리쳤어요. 한국 대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다가왔습니다. 저희 배 쪽으로요. 미야지마 선장과 저는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고속단정이 옆에 붙었어요. 대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부상자 있습니까? 한국어였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네, 있어요. 제가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어를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요? 안에요. 어깨하고 팔. 대원이 조타실로 들어갔어요. 오오타와 미야지마 선장을 확인했습니다.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다른 대원들도 올라왔습니다. 밧줄을 정리하고 문을 고정하고 선체 상태를 점검했어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처리합니다. 대원이 말했어요. 그 말이 구조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에서 태블릿 방수팩을 꺼냈어요. 대원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뭐가요? 누가 언제 떠났는지, 누가 언제 움직였는지. 대원이 방수팩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멀리서 물대포 소리가 들렸어요. 도주하는 중국 배를 향해 쏘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조타시를 타격했어요. 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했습니다. 다른 배들은 멈췄어요. 정선했습니다. 저항하는 배에는 한국 대원들이 직접 올라갔어요. 최소한의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했죠. 류쿠마루하고 텔류마루도 확인해야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팀이 가고 있어요. 대원이 대답했어요. 무전기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류쿠마루 확보. 승무원 3명 부상, 생명 위험 없음. 텔류마루 확보. 승무원 4명 전원 안전. 살아있었어요. 다들 살아있었습니다. 미야지마 선장이 울었어요. 살았다. 우리 다 살았어. 선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인줄이 연결됐어요. 하쿠류마루를 끌고 갈 준비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8시 59분 한국 함정 도착부터 상황 역전까지 21분. 일본이 떠난 시간보다 짧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낯선 나라가 우리 생명을 확정해줬습니다. 무전기에서 일본어가 들렸어요. 일본 순시선이었어요. 하쿠류마루, 현장 인수하겠습니다. 늦게 나타난 거예요. 한국 지휘관이 대답했습니다. 정중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인명 안전 확인 후 철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관련 증거는 양기관 공유하겠습니다. 미야지마 선장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하쿠류마루에서 순시선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릴 버린 건 당신들이에요. 선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릴 지킨 건 한국입니다. 무전이 끊겼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어요. 바다가 환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었어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려졌습니다. 누가 떠났고 누가 남았는지 기록이 심판이 되다. 한국 해경은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했죠. 도주한 선박에는 물대포로 정지 명령을 강제했어요. 정선한 선박에는 승선 검색을 했습니다. 흉기와 불법 어구를 확보했어요. 저항하는 선원은 최소한의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동시에 표류한 일본 어선들은 예인줄이 연결됐어요. 안전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함정 의무실에서 상처를 치료받았어요. 찰과상이었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의무관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무관이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잘 버티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참았는데 나왔습니다. 대원이 태블릿을 돌려줬어요. 영상이랑 기록 다 백업했습니다. 함정 CCTV하고 바디캠에도 저장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기록은 개인 파일이 아니었어요. 공적 증거가 됐습니다. 오전 9시 58분. 일본 순시선이 다시 나타났어요. 늦게요. 현장 인수 요청합니다. 무전이 왔습니다. 한국 지휘관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인명 안전 확인 완료. 철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증거는 양기관 공유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증거를 공유한다는 건 누가 뭘 했는지 다 남는다는 뜻이니까요. 순시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인선에 연결된 어선들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대마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대마도 북서 해역 조난 사건 현장 기록 국가 책임의 현장 검증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6시 10분 불법 선단 포위 시작. 6시 22분 일본 해상보안청 연락, 도착 예상 50분 7시 24분 순시선 도착. 7시 26분 순시선 철수 결정. 7시 38분 국제조난 중계 발령. 7시 45분 부산 해상구조조정센터 연결. 8시 2분 한국해경 출동 확정. 8시 27분 한국함정 도착. 8시 38분 상황 제압 시작. 8시 59분 현장 정리 완료. 숫자였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누가 언제 결정했는지, 누가 움직였는지, 누가 떠났는지 전부 남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상보안청 본청에 제출될 거예요. 국회 감사 라인에도 갈 겁니다. 언론에도 공개될 거고요. 더 이상 확인 중이나 검토 중으로 덮을 수 없어요. 숫자가, 시간이, 기록이 증명하니까요. 며칠 뒤 들은 이야기예요. 도쿄에서는 세구치 요시오 지휘관이 사건 보고를 받았대요. 현장 결정 경위가 내부 감사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김용진 청장이 공식 브리핑을 했어요. 인명구조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은 보고를 받고 말했대요. 국민과 인명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말은 똑같았어요. 국민보호, 인명 최우선. 일본도 그렇게 말했고 한국도 그렇게 말했죠. 차이는 뭘까요? 말이 아니었어요.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움직였고 누가 멈췄는가. 그게 전부였어요. 미야지마 선장이 말했습니다. 미사키 씨,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한국 덕분이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당신이 전화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선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알았어요. 제 일이 바뀌었다는 걸요. 이제는 데이터만 모으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바꾸는 사람이고요. 배가 대마도 항구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항구사무소로 갔어요.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어요. 이거 정말 다 사실입니까? 네. 전부 증거 있어요. 타임라인, 영상, 통화 기록, 순시선 이탈 시각, 그리고 한국 해경 도착 시각. 전부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큰일 되겠는데요. 네. 큰일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바뀌니까요. 2개의 깃발, 하나의 손. 다음 날 새벽 4시, 이즈하라 항구는 어제와 같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요. 예인된 배들은 임시 수리를 받았어요. 부상자들은 병원 진료를 마치고 부두에 모였습니다. 미야지마 선장은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미깃대에 뭔가를 묶었어요.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태극기였어요. 정식 국기가 아니었어요. 작은 리본 같은 거였죠. 한국 대원이 떠나기 전에 준 거래요. 감사의 표시로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며 건넸다고 합니다. 다른 배들도 하나씩 달았어요. 류쿠마루, 텔류마루, 하세가와마루. 6척 모두요. 우리 목숨을 잡아준 손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찍었어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록했어요. 오호타가 다가왔습니다. 미사키 씨, 응, 이거 봤어요? 청년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뉴스였습니다. 대마도 해역 조난 사건, 한일 협력 논란, 일본 순시선 철수 결정 논란, 한국 해경 신속 대응 화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가 제출한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오호타가 말했어요.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항구사무소에서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타임라인, 영상 증거, 통화 기록, 순시선 이탈 시각, 한국 해경 도착 시각, 전부 첨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상보안청 본청으로 갈 거예요. 국회 감사 라인에도 제출될 겁니다. 더 이상 묻히지 않아요. 숫자가 증명하니까요. 저는 노트 첫 장을 폈어요. 며칠 전에 적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깃발이 아니다. 위기에서 끝까지 남는 손이다. 그 옆에 새 문장을 추가했어요. 그 손을 만드는 것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증언에서 시작된다. 해가 떴습니다. 배들이 출항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바다로 나가야 하니까요. 미야지마 선장이 말했습니다. 미사키 씨, 오늘은 안 타요? 아니요. 전 도쿄 돌아가야 해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 선장님도요. 선장님이 웃었어요. 이제 좀 믿어줘요. 뭐가요? 바다에 나가도 누군가 온다는 거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배들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선미의 작은 태극기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건 국적의 변경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움직인 손에 대한요. 저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도쿄행 배를 탔어요. 배가 움직이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대마도가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남았습니다. 며칠 뒤 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면담 일정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외교적 배려, 신중한 검토, 단계적 개선. 그런 말들이 쏟아질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한테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숫자요. 시간이요. 그리고 기록이요. 주머니 속에 작은 태극기 리본이 접혀 있었어요. 오호타가 떠나기 전에 줬습니다. 미사키 씨가 가지세요. 우리 살린 증거니까요. 저는 그걸 꺼내서 봤어요. 작은 천 조각이었지만 무거웠습니다. 생명의 무게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걸요. 거짓말하는 건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것도 사람이라는 걸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한 매뉴얼.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 첫 문장을 썼어요. 국가는 구호가 아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끝까지 사람을 데려오는 행동이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기록은 계속됩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요.